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활불일과 좌선 수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불일가가 아침은 수양 정진, 낮은 보온 노련, 저녁은 참회 반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침과 저녁에 연불이나 자선 등을 이제 수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좌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무시선법 맨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도님들 요즘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자유로우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방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시고 있죠. 그리고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분들은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혹은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새로 생겨나고 이제 그러시겠죠. 교도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우리 마음을 걸림없이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경계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원래 없는 자성의 성품을 깨달아서 이러한 마음에 걸리지 않고 마음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은 좌선할 때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도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큰 실력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선을 해야 된다. 선은 기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죠.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심으로 뭉쳐서 일심이 되면 천지 기운이 악화되어 온갖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뭉쳐서 일심이 되면 하늘에는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는 별과 구름이 뜨고, 그 마음이 청정 일심이 되면 크게 화하는 근원 기운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삿되고 나쁜 기운이 스스로 사라져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심은 선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하는 방법에는 좌선, 무시선이 있고, 저번에 알려드린 연불도 사실은 선이라고 이제 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연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집에서 연불 수행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실습을 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자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법회를 볼 때 혹은 또 기도를 할 때 앞에 입정을 합니다. 입정이 이제 자선이죠. 자선을 통해서 이제 입정을 하죠.
흙탕물은 어두우니까 이제 속이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흙탕물이 맑아지면 맑은 물이 되면 밝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제 마찬가지로 입증을 통해서 마음을 맑히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법회시 설교 내용이 명쾌하게 이제 들어올 테고 기도할 때 기도 일념이 또 오롯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성교당 와서 이제 법회를 이렇게 보니까 법회 시간 입정이 1, 2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2분은 너무 짧다. 그렇게 1, 2분 짧게 해가지고는 입정의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입정 시간을 10분, 20분 그렇게 좀 늘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정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대종사님의 자선법을 보면 맨 앞에 첫째로 이제 자선의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선의 요지라는 것은 이제 자선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선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 강령은 뭐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식망현진, 수성화강. 이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망현진, 실식자, 망연될 망자, 나타날 현자, 참진자. 망념을 쉬고 진성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참진자는 진성, 참진자 성품성자, 참된 성품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자성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죠. 공적 영지. 우리의 본래 성품은 번뇌망상이 없는 빌공자, 빈 가운데, 비니까 고요하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안단 말이에요. 빈 마음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성이고 그것이 진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2장에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평과 천만 물로를 열어놓았으나 한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 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니 그러므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은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러며 또는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러다 하는 말씀이 선의 강령이 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좌선을 하면 선을 하면 망념이 씌어지고 진성, 우리의 본성,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적적성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이 잘 되고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적적해 내 마음이 분별망상이 없이 고요한 가운데 고요할 적자를 두 번 썼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성성에 깨어있을 성자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단 말이에요. 초롱초롱하게. 그 상태가 바로 공적영지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진성의 상태입니다. 진성의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마음이 분별망상이 없이 적적하기는 한데 무기에 빠진다.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은 참된 적적성성이 이제 아니죠. 그리고 또 성성에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어.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해, 망념이 없이 고요하면은 그것이 참된 우리의 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정신이 깨어있기는 깨어있는데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망념이 많이 난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참된 진성이 아니죠. 그래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상태,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공적영지고
진성이다, 참된 성품의 자리다, 우리의 자성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선의 요지에 해당되는 것은 수성화강입니다. 물수자, 오를 성자, 불화자, 내릴 강자 한자입니다. 물수자, 물기운을 말합니다. 불화자, 불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성화강이라는 것은 불기운이 위로 오르고 물기운이 위로 오르고 불기운이 아래로 이제 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기운이라는 것은 맑은 기운을 말합니다. 맑은 기운. 그리고 불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탁한 기운을 얘기를 하죠. 탁한 기운.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기운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마음과 기운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망념이 많을 때는 불기운, 탁한 기운이 위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제에도 나와 있듯이 망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이 불기운, 탁한 기운이 오르면서 여기 얼굴이 약간 상기가 된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망현진, 망념이 시고 우리 진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수성화강이 됩니다.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른다는 말이에요. 맑은 기운이 올라. 맑은 기운이 몸에 차고 탁한 기운, 불기운은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있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성화강은 식망현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식망현진, 수성화강이 되는데 이 식망현진, 수성화강으로 인해 가지고 자선의 공덕 10가지가 나타납니다. 정전에 보면 자선의 공덕 10가지가 있죠. 근데 이 자선의 공덕 10가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불을 오롯하게 해서 영불 일심이 돼도 이 10가지 공덕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공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망념이 많으면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많다 보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나는 대로 그냥 행동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겠죠.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망념이 이렇게 쉬게 되면 자선을 통해서 망념이 차차 없어지게 되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게 되면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육권 동작의 순수를 얻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념이라는 것은 이제 욕심도 망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출렁임 이런 것들도 이제 망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망념이 많으면 뭐 욕망이나 희로애락의 감정이 쉽게 출렁이다 보면 그런 감정이 끌리기가 이제 쉽잖아요. 끌려서 행동하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면 육군 동작이 이제 순서가 안 잡히게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망념들이 그런 욕심이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라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육군 동작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딱 잡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선을 하면 망념시고 진성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성화강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성화강이 되면 이게 맑은 기운이 이렇게 몸에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맑은 기운이 몸에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겠죠. 몸에 맑은 기운이 이렇게 쫙 차면서. 네 번째,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망념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마음이 흩어지다 보면. 근데 이제 식망현진이 되면 망념이 이렇게 쉬어지고 정신이
맑은 정신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이제 좋아지겠죠, 그죠? 물이 흙탕물일 때는 밑에 있는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물이 맑아지면 이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억력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여담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험 보기 전에는 시험 나오기 전에 한 5분이라고 꼭 입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 공부했던 게 잘 떠오릅니다. 기억력이 맑아지면 밝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념이 많으면 욕심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욕심에 따라서 경계에 잘 끌려가겠죠. 그런 욕심 경계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지그시 하는 그 인내력이 이제 약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욕심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욕심, 망념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런 욕심 경계를 대할지라도 거기에 잘 끌리지 않으니까 인내력이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되겠죠. 여섯 번째, 착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심을 얘기할 때는 어디에 이제 끌리는 거죠. 착심이라는 것은 애착, 탐착 이런 말을 합니다. 애착, 사랑한 데 끌리고, 원착, 미워한 데 끌리고, 탐착, 욕심나는 데 끌리고. 근데 이게 망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 이제 욕심이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차차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끌리는 착심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일곱 번째,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망현진이 되면 망념시고 진성이 나타나면 이 진성의 속성이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우리 이제 대무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과 원과 정이라고 했는데 그 원만고적 지공무상 우리 정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자선을 하게 되면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여덟 번째, 자선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식망현진이 되면 이 진성이 드러나면 이 진성이라는 것이 공적영지의 자성 아닙니까? 이게 공적영지의 광명이 드러나는 거겠죠. 광명, 그 해광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망현진이 되면 진성이 나타나는데 진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자성자리죠. 저번에 이제 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남아미 타부를 의미를 우리 자신미타 내면의 자신미타에 이제 귀의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성 자리에 이제 귀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성이라는 것은 재와 복이 모두 다 공하고 고뇌가 영멸한 자리입니다. 괴로운 번뇌가 영원히 멸한 그런 청정한 마음 상태라. 그것이 이제 자성극락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성, 우리 자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자성극락 자리에 이제 내가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죠. 자성극락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열 번째,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망현진이 되면 진성이 나타나는데 참된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사의 자유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을 하는 핵심 그 내용은 식망현진 수성화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망현진 수성화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공덕 10가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선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자선의 방법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자선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선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1, 2, 3조를 중심으로 필요하면 다른 조목도 같이 엮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 2, 3조입니다. 1조는 자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안전 자세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앉아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자로 편안히 앉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반자는 쟁반 반자입니다. 쟁반체는 평평하게 앉으라는 이제 말씀이죠. 왜 쟁반처럼 평평하게 앉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렇게 평평하게 앉아야 밑에 이제 이 골반이 있잖아요. 이 골반이 평평해져야 골반이 이 척추를 받치고 있습니다. 골반이 척추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앉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평하게 앉는 반자로 평평하게 앉는 방법에는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말씀하는데 첫째는 결가부자, 둘째는 반가부자, 셋째는 이제 평자입니다. 이제 결가부자는 우리 한민경은 시범 한번 결가부자 펼쳐보거든요. 자연스럽게 잘 되네요. 이렇게 이제 결가부자로 앉게 되면 평평하죠, 그죠? 저쪽하고 저쪽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앉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반가부자가 있습니다. 반가부자. 반가부자는 한쪽 다리는 밑에 놓고 한쪽 다리는 위로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앉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이제 평자가 있습니다. 평자. 평자는 한쪽을 이쪽으로 당겨 놓고 위로 올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앞에다 이렇게 이제 놓는 겁니다. 요 다리를 위로 올리면은 반가부자가 되고 올리지 않고 요 발과 요 발을 그냥 나란하게 밑에 평평하게 놓으면 이제 이게 평자가 됩니다. 처음 이제 선하시는 분들은 이 평자로 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평자로 하시는 것이 무난해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양쪽이 이제 골라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앉으실 때 이것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왼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가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앉았으면 내일 앉을 때는 반대로 오른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왼쪽 다리가 밖으로.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앉다 보면 이 골반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갈아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서 이렇게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이제 몸을 잘 보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것이 다리가 저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자선하는 중에도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저린 다리가 풀어집니다. 저린 다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자를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라.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몸을 숙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뻗어서 했다가 다시 이렇게 앉게 되면 이렇게 쭉 뻗었을 때 뒤에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에 이제 이 허리 부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세울 때 너무 막 경직되게 이렇게 바다 이렇게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 몸이 긴장이 돼서 이제 선이 오히려 더 잘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선을 오래 하다 보면 몸에 이제 맑은 기운이 이제 차츰 차면서
몸의 기운이 순환이 잘 되면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허리도 더 잘 세워지게 되니까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이렇게 앉는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가볍게 잘 편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와 허리를 바르게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왜 이 머리와 허리를 바르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척추가 있죠. 척추. 여기 경추가 있고 한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척수가 있습니다. 이 척수에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신경계. 우리 몸의 중추적인 거는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이 신경이 바르게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 신경계로 기가 통합니다. 기가. 그래서 기가 원활하게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호수로 물을 주고 그럴 때 이게 중간에 호수가 꺾이게 되면 물이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이 이렇게 척추가 딱 바르지 않으면은 기가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앉아 계실 때나 또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도 또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건강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그런 척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신경이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그 고통이 이제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도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이제 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선을 하실 수 있는데, 의자에 앉으실 때도 의자에 이제 앉으신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셨다가 이렇게 그 엉덩이를 뒤에 딱 붙이고 이렇게 딱 척추를 이렇게 바르게 머리와 허리를 곱게 해서 그렇게 이제 앉으시면 건강 유지에도 좋고 기운도 원활하게 잘 통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시면 의자에 앉아서도 선을 하시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의 방법 2조를 보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신, 온몸이죠. 온몸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라. 어떻게 하면 온몸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릴 수 있느냐. 이 단전이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허리에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바르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온몸에 힘을 쭉 뺍니다. 온몸에 힘을 쭉 빼면 자연스럽게 단전에 기운이 부려집니다. 단전으로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머리와 허리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굴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얼굴에도 힘을 빼고 힘을 빼면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얼굴에도 힘 빼고 이 어깨, 팔, 몸체, 상체, 다리 이런 데 힘을 쭉 빼는 겁니다. 머리와 허리만 이렇게 어느 정도 바르게 한 상태에서 다른 데 힘을 다 빼는 거죠. 목에도 힘 빼고 어깨, 팔, 몸통, 얼굴도 긴장도 이렇게 풀고 힘 쭉 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중심이 이제 단전이니까 단전으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 있는 것만 대중 잡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단전. 대종사님께서 이제 단전주의 필요해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경계에 딱 주해서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예로부터의 통례인데 그 마음을 한 군데 주할 때는 여러 가지 몸의 다른 부위에 주할 수도 있고 바깥 경계에 어디 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하는 것보다 단전에 주하는 것이 생각이 잘 동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기운도 잘 내리게 돼서 안정을 쉽게 얻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전에 이제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충 잡으려면 단전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단전의 위치는 자
한 손으로 배꼽을 한번 잡아볼까요? 배꼽 요렇게 요렇게. 자, 배꼽이 요렇게 있다고 하면 그 다른 손가락 한 요 세 마디 정도, 예, 세 가지 하면 요 배꼽을 잡은 요 손가락에서 다른 손으로 손 한 세 마디 요렇게 잡은 상태 이 손을 내려서 다시 한 요점 요렇게 잡아 보시면 그 밑에다 세 마디 밑에다 대면 요 부위가 대략 단전 부위입니다. 근데 이 단전 부위는 이제 대략 이 정도만 배꼽 아래쪽 아랫배 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점이 잡는 것이 뭐 중요하다기보다 대략 이렇게 이제 잡으셔도 이제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아라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걸 대중 잡는 거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저한테 많은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 기운이 머물러 있는 것을 대중 잡는다. 이 대중 잡는 것은 느끼는 겁니다. 저번에 연불 소리를 느끼라고 몸으로 느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전에 기운이 머물러 있는 그 기운을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단전 부위에서. 그것이 이제 단전에 기운주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자선하신 분들 그 단전의 기운이 안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 단전 위치를 이제 잡았었죠. 그 단전 위치에다가 단전 위치를 잡아서 이 손가락으로 그 단전 위치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단전 위치를 지그시 눌러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단전 위치를 지그시 누르니까 그 자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 그 자극을 그대로 느끼셔도 좋습니다. 그 자극을 그냥 그대로 느끼시는 거. 그 느끼시는 걸 계속 지속을 이제 하시면 자연스럽게 단전에 아직 기운이 안 잡힌 분도 단전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치 잡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것은 그 단전에 주한 그 기운을 그대로 느끼는 거다. 그대로 그 기운을 그대로 느낌을 지속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운이 단전에 기운이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단전에 이렇게 눌러서 그 자극을 그대로 느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상태, 그 느끼는 그 상태, 그 마음 상태가 적적성성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선의 방법 6주에 보면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상태, 그 단전의 기운을 그대로 느끼는 그 마음 상태가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주에서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이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자인의 본래 면목 자리에 거쳐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망상이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라. 자선의 방법 2조에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망상이 이제 흐르는 것이 이제 방심이 되는 거죠. 망상이 흐르는 것이 정념으로 돌이키는 정념, 바른 마음 상태로 돌이키는 것은 뭐냐? 자선할 때 정념은 단전주를 지속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래서 망상이 흘러가거든 다시 마음을 챙겨가지고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거면 대중 잡는 그 마음을 다시 챙기는 겁니다. 그것이 정념으로 돌이키는 거다. 그러면 풀어졌던 그 단전 기운이 다시 또 어리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전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자선의 방법 7조에 나오듯이
망념이 침노하는 수도 있죠. 망념이 내가 망념 끓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오래전 일도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망념이 이렇게 막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7조에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망념을 없애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망념 자체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 환상을 없애려고 하면 그 환상이 더 구체화될 수가 있죠. 망념이 일어나면 그냥 이게 망념이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고 다시 단전주를 챙기면 됩니다. 다시 단전주를 챙겨서 단전주를 계속 지속을 하면 그 망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상태를 계속 챙기고 놓아지면 다시 챙기고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망념이 침뇨해도 망념줄만 알아두고 다시 또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것만 챙겨가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선을 잘 하시는 거다. 그것이 적적성성한 우리 본래 진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의 방법 3주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자선할 때 여기서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짧고 약하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애를 썼다가 상당히 속도 더 그렇게 좀 불편해지고 막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이상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숨을 그렇게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그러셨습니다. 고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르게 하는 것. 호흡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 뭐냐? 자연호흡입니다. 자연호흡. 우리가 평상시 호흡을 할 때 내 숨이 긴지 내 숨이 짧은지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자선할 때 호흡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 단전주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이쉬는 숨은 좀 길고 강하게 되어지고 내쉬는 숨은 짧고 약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렇게 단전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 단전주를 계속 하다 보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흡장, 호단 들이쉬는 숨은 좀 길고 내쉬는 숨은 짧게 그렇게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알고 호흡을 편안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항상 뜨는 것이 수마, 잠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교도님들 저녁에 주무실 때 불을 끄고 주무십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주무십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잠이 잘 안 오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 뇌에는 이 어두우면 우리 어두워져서 눈으로 이제 빛이 안 들어가게 되면 어두우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잠이 오게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잘 때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이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선할 때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서 눈을 감게 되면 불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자선할 때 이렇게 눈을 감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어둡잖아요. 그럼 약간 어두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잠이 오게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잠이 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수마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눈은 뜨고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눈은 뜨고 하라. 근데 이제 눈 뜨고 하는 것이 계속 감고 하시던 분들이 눈 뜨려면 눈 뜨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자선할 때 눈 감고 하다 눈 뜨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 극복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 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미친 사람 환장한 것처럼 눈 뜨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뜨는 습관을 가져야 자선할 때 졸지 않습니다. 졸지 않고 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 감고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맑아서 잠이 안 올 때도 혹 감고도 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눈을 늘 뜨고 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야 이제 수마에 빠지지 않는다. 정리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좀 약간 길어진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한번은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자선을 잘못된 길로 들거나 혹은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자선의 방법을 바르게 알고 자선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서 참 좋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무시선법에서 대범 선이라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덕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큰 도의 뜻을 둔 사람, 큰 도를 깨치고자 하는 분, 큰 도와 합일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선을 닦아야 된다. 선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선하는 방법에는 좌선도 있고 무시선도 있죠. 염불도 선입니다. 염불선.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불과 자선이 똑같은 수양 과목인데 표리 관계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번뇌가 많을 때, 그럴 때는 염불을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선을 하시더라도 염불이나 독경을 좀 하신 다음에 자선을 하시면 그 자선 입장에 더 쉽게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을 하게 되면 식만현진 수성화강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망념이 이제 쉬어지고 참된 성품, 우리 공지영제 자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망념이 쉬고 우리의 참된 진성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성화강이 된다.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처지게 된다. 이런 식망현진 수성하강이 됨으로 해서 자선의 공덕 10가지가 나타납니다. 정전, 자선의 공덕, 아까 말씀드렸죠. 그 10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선에 하는 그 방법을 제가 1조, 2조, 3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이걸 반복해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자세히 익히셔가지고 자선을 잘 이렇게 체를 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유행이 되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현상을 좀 보면서 대종사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이론상 서문에서 은생의 해생언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태도 은생의해의 또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전하위복이 되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보온의 조목 7조에서 천지의 기름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lum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어떤 해로움 혹은 흉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공부인들은 여기 어떤 은혜가 있을까? 여기 어떤 길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이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넘겨가는 그런 지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은혜를 어떤 은혜가 이렇게 숨어 있는지 어떤 길한 일이 숨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심으로 뭉쳐서 일심이 되면 천재 기운이 악화되어 온갖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뭉쳐서 일심이 되면 하늘에는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는 별과 구름이 뜨고 그 마음이 청정일심이 되면 크게 화하는 근원 기운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삿되고 나쁜 기운이 스스로 살아 없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활구일간의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복은 누려 저녁은 참회 반성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염불과 자선으로 청정 일심을 잘 길러서 청정한 기운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잘 길러가서 그 좋은 기운으로 자신과 가정과 세상에 좋은 일들이 가득 차지도록 우리가 정성을 들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으십니다. 저번 시간 연불, 이번 시간 자선 시간 수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연불과 자선을 때에 맞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기운을 많이 이렇게 함축하시고 길러가시고 충만하도록 해가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이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